어떤 대학에 입학할 때 본인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이 채용을 위한 자기소개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우리가 커버 레터라고 하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면접관 혹은 인사 담당자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질이나 기술이나 장점 중에서 그 회사가 요구할 만한 것을 잘 미리 조사를 해서 그런 점을 포커스를 주어서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에피소드화하는 것이 바로 커버레터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예. 그럼 지금까지 좀 서론이 길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커버레터, 그 자기를 소개하는 그 레터 편지와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왜냐면 이력서와 커버레터라는 것은 본인에 대한 문서화된 PR 마케팅 도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포맷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반적인 구조가 있긴 한데 이 본인의 그러한 장점이라던가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이제 한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민호라는 학생의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지금 옆에 잘 준비가 돼 있네요. 옆에 보이시죠? 네. 이 학생은 지금 무역회사에 입사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한꺼번에 넣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좋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력서와 포맷이 굉장히 다른데요. 이름을 벌써 크게 그 표제어로 썼네요. 그렇죠. 또 우리가 다른 게 우리 한국 이력서와 다른 것이 일단은 사진이 없네요. 네. 한국 이력서와 영문 이력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영문 이력서에서는 본인의 신상에 대한 그 강조를 두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한국 이력서에는 혈액형이라던가 신장이라던가 그런 내용. 요즘은 신장 안 쓰지 않아요? 요즘도 쓰나요? 일단은 주민등록번호는 아직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적이라든가 없어요. 네. 사진도 붙이지 않죠. 네네. 그래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이제 박민호 씨라는 이름. 가장 크게 헤딩을 넣어주시고요. 그 밑에 벌써 이거부터가 조금 다른 것이 나란 사람, 나 이런 사람이야. 예, 그래 보이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이름을 크게 제일 먼저 쓰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문 이력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바로 이름이에요. 네네. 이 친구가 이 커버레터를 썼던 민호라는 학생이었구나. 금방 보고 한눈에 이 내용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주제로 들어가잖아요. 네. Objective를 안에 있고 Education, Work Experience, Extracurricular Activities, Qualification Skills, Certificates, Military History, References. 전 이렇게 나눠봤어요. 요거는 이제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할 예정인 학생이기 때문에 일한 경험보다는 좀 학력적인 것을 위주로 한번 짜봤습니다. 따라서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옵젝티브 쪽은 발음이 갑자기 안 돼, 갑자기. 예. 그건 이제 그 희망 부서를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5년 안에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라던가 업무라던가 직책에 관련된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영문 이력서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네네.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한국 이력서에서는요. 그러니까 초, 중, 고, 대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선 대학교부터 지금 서술이 돼 있네요. 네, 그것도 바로 영문 이력서와 한국어 이력서의 차이인데요. 우리는 이제 과거 지향적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문화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라는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예전 경력부터 과거부터 현재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영문 이력서에서는요. 현재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부터 과거로 들어가는 그 순서죠. 그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건가요?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현재부터 해서 과거 순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석사학위 소지자면 이제 석사부터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석사학위 중이라면 석사학위 중부터 시작하셔서 대학교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경력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분은 지금 대학을 3군데를 다니신 건가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제가 채용 관련 강좌를 나가다 보면은 이 친구들의 고민이 뭐냐면, 저는 예전에 어떤 학교를 다니다가 편입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해외에서 교환학생 경험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예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민호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국 대학을 졸업 예정입니다. 졸업 예정인데요. 그 전에는 다른 2년제 대학에
대학에서 편입을 한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역시 현재에서 과거 순으로 들어가고요. 뉴욕 대학에서는 교환 학생 경험을 하셨거든요. 1년 정도. 예. 그러한 학력적인 부분은 이 에듀케이션 안에 넣어주시면 좋고요. 여기 보이시면 날짜가 나오죠? 네. 예,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다라는 날짜와 그리고 학교 이름 그리고 소재지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민호 씨라는 이름이 눈에 굉장히 띄잖아요. 그리고 objective가 나오고 education이 나오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민호 씨가 소속됐던 학교나 단체 부분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잘 보이시라고 색깔 처리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의 이력서상으로 편집을 하실 때는 볼드 처리를 한다든지 이 채를 조금 더 크게 한다든지 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 그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문방구에 가면은 이력서라고 해서 포맷을 팔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딱딱 채워놓는데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 그냥 A4 용지에 어느 정도 일정 포맷을 따라서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자유 스타일이라고 해서 또 그걸 오해하셔서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 이력서의 포맷을 그대로 따라와서 단지 번역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또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시고요. 자유 형식이긴 하나 어느 정도의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A4 용지에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크게 헤딩 부분은 눈에 띄게 처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재지라던가 경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셔야 되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 국문 이력서에서 볼 수 없는 게 바로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 즉 본인의 경력 부분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또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국문 이력서에서는 거의 쓰지 않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그럼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건가요? 민호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대학생이기 때문에 일한 경험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학력을 먼저 썼고요.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일한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는 경우는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라든가 그렇죠. 인턴십이어도 급여를 받았다면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넣어주시면 좋고요. 예.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 하시는 친구들은 워크를 빼시고 그냥 익스피리언스를 써서 뭐 봉사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과외 활동이거든요. 대학을 다니시면서 뭐 동아리에서 리더십 경험을 하신 것을 익스피리언스 안에 같이 넣어주셔도 됩니다. 민호 씨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워크 익스피리언스 안에 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extra curricular activities라는 곳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외 활동인데요. 이거는 리더십 같은 거 경험을 여기다 쓸 수가 있죠. 동아리에서 이 친구는 회장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습니다. 이 성과를 쓰시고 업적을 어떤 업무를 했는지 쓰시고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운전 면허증이라든지 어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퀄리피케이션도 있고 이제 서티피케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넣어야 되나요? 만약에 서티피케이트가 뭐 한두 개 정도라면요. 굳이 칸을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Qualifications and Skills란에 보시는 것처럼 뭐 Computer Skills, Languages, 언어 능력, 그다음에 여기 Hobbies, 뭐 취미 같은 것도 나오죠. 그리고 서티피케이트가 뭐 한두 개라면 여기에 자격증이라는 칸을 따로 만드셔서 그냥 나열하셔도 돼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학생들이 자격증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 뭐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서티피케이트라는 칸을 따로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현재에서 과거 순으로 취득한 자격증을 영문으로 쓰시고 그리고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 날짜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게요. 네. 그 대학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동아리 활동은 그러면 익스트라 커리큘럼이 액티비티스에 들어가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럼 이제 에듀케이션에 이제 학교를 쓰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는 자기 전공 분야만 쓰는 건가요? 뭐 학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좀 추가할 부분들이 들어가기도 하는 건가요? 네, 여기 학교명을 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호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졸업을 안 했어요. 네네. 이제 학사 학위를 곧 받게 될 4학년 졸업생 예정생이기 때문에 BA degree expect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네. expected라는 것으로 뭐 받을 예정이다라는 네네. 거 표시할 수 있겠고요. BA라는 것은 Bachelor of Arts의 약자예요. 이게 바로 이제 문학사, 네네. 문학사 학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뒤에 본인의 전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점이죠.